원래 음식은 간을 볼 때가 가장 맛있는 법이죠. 그런데 제이 씨는 아예 선체로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이들 밥그릇에 반찬을 올리는 동시에 본인도 하나하나 집어먹는 모습. 언제 밥 먹었냐는 듯 계속 과자에 손이 갑니다. 허겁지겁 먹었던 저녁 식사가 양에 차지 않았나 봐요. 식사 시간이 끝나고 미루던 집안일을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이 씨 옆에 자리한 주전부리. 실례합니다. 혹시 백설초득회 오늘 태양관 김대한님 맞으신가요? 잠깐만. 야트막한 산책길을 걷는 것마저 힘들어 보이는 상황. 괜찮으신 거죠? 166cm에 118kg 김대한 씨를 만나봅니다. 한참 숨을 고른 후에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원래 이 아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여기 계세요? 운동하려고 올라왔습니다. 네, 엄청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쉬울 줄 알고 올라왔는데요. 힘드네요.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 후 20kg을 감량한 적도 있었지만 요요 현상으로 전보다 더 살이 찐 상태.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떤 때보다 다이어트 의지가 확고하다는데요. 올해 초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가 꽤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지금 드시는 약 뭐예요? 혈압약이요. 계속 살이 쪄가지고 검사 받으러 갔더니 고혈압 수치가 높아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비만이 되고 나서 그때 시기에 머리가 빠졌어요. 걷다 보면은 여기 정수리 부분에 식은땀이 나고서 조금 시간이 한 2-3시간 지나면 거기서 신내가 좀 나요. 화장실도 자주 가고 그럼 금방 피곤해가지고 또 졸리고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젊은데 괜찮은데 40 후반만 되면은 당뇨나 합병증이 걸릴 수가 있다고.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잘 알아챈 김대한 씨.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시작!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어디 갔지?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또 다른 사례자를 만났습니다. 올라가야지. 그런데 비만이라기보다는 딱 적당히 평범해 보이는 모습. 그녀에겐 어떤 고민이 있는 걸까요? 또 쉬었다. 비만 때문에 고민이시라더니 네. 저희가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아니요, 제 비밀은 다 여기 있습니다. 복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비밀은 바로 복부 비만. 매일같이 펑퍼짐한 옷으로 가려둔다는 그녀의 말 못할 고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만은 없다. 뱃살 타파를 꿈꾸는 여승현 씨입니다. 둘째 낳고 나서 그 1년 후까지는 50kg까지도 뺐었어요. 그 쪘던 20kg를 거의 다 뺐는데 그 이후에 아기들 챙기고 케어하면서 생활이 좀 불규칙해지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뱃살이라든지 약간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엉덩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편이라 다이어트도 자주 했고 체중 조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그녀. 출산 후에 배에 살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잘 빠지지도 않는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살이 제일 찌니까 일단 옷 맵시가 너무 안 나서 뭐 친구들이랑 만나러 나갈 때도 그렇고 옷을 입는 게 되게 많이 신경이 쓰이고 허리도 굉장히 좀 많이 아프고 그리고 다리도 또 많이 아파서 저녁 때는 술을 좀 마셔야지 잘 때도 있어요. 그녀의 하루는 아이들 챙기는 것부터 시작. 유치원 가기 전 주먹밥 한 개라도 더 먹이고 싶지만
조금만 더 먹자. 한 입만. 한 입만 더 먹고. 그저 신이 난 아이는 쌩하니 자리를 뜨고 마는데요. 아이들이 남긴 밥은 고스란히 엄마의 목. 이렇게 대충 때우는 식사가 이젠 습관이 됐답니다. 먹을 시간이 없어요. 차려서 먹을 시간도 촉박하고 애들 빨리 보내고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밥 먹는 시간 자체가 계속 불규칙해지는 것 같아요. 살림에 육아에 일까지 하는 승현 씨. 고된 하루를 녹이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고 애꿎은 휴대폰만 뒤적입니다. 잠이 올 듯 말 듯한 몽롱한 상태로 나와 다시금 과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계속 잠을 못 자게 되니까 피로가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잠은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자꾸 먹게 되고 이런 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엔 경기도 파주시로 떠나볼까요? 밖으로 나가서 실컷 뛰는 것도 경계하게 되는 요즘.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들로 다이어트를 시도 중이라는 한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요가부터 스트레칭까지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주여. 365일 매일같이 다이어트 중이라는 김재희 씨를 소개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새해 되면은 목표를 이렇게 달성을 한다고 써놨는데 이게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연도에도 다시 목표를 세웠습니다. 체중 변화가 많으셨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10kg가 갑자기 쪘어요. 그 다이어트를 뭐 성공을 한번 하셨을 텐데. 네, 저희가 다른 거 쉐이크 이렇게 먹는 걸로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20kg까지 뺐었어요. 떡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체중 감량의 성공을 만끽해본 그녀는 아직도 옷장에 옷이 가득합니다. 이런 거 그냥 브라우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입었었거든요. 이렇게. 아, 이거를 언제 해보셨던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살 빠졌을 때 20kg 감량했을 때 입었었던 건데 네, 행복하게 사셨겠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예 입지도 못. 아 팔이 안 들어가면 안 돼. 걱정 반, 기대 반. 옷장 속 깊이 보관해둔 봄 코트를 꺼내 입어보는데요. 원래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안 그랬죠. 여유가 있었죠. 이게 자켓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으셨죠? 네네. 살이 쪄서 힘든 거는 이제 잘 때 똑바로 누워서 자지 못하고 새우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는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게 똑바로 수평으로는 자지 못하고 옆으로 자다 보니까 또 이 살 때문에 이 옆에가 더 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쪽 옆으로 자다 보면 저릿저릿하고 그렇게를 반복하다 보니까 수면 상태에도 그게 막 깊게 잠을 못 들니까 하루가 너무 피곤한 거죠. 일상생활 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닥터하우스. 비만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세 사람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김대한, 김재희, 여승현 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규진 내과 전문의도 자리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가지고 오셨을 건데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비만의 정의는 체질량 지수라고 있어요. 이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 넘어가면 우리가 비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위험한 이유는 3대 만성질환 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한국 역시 고도 비만이 심각한 수준. 현재 내 몸의 이제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 결과를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 같이 이 세 분 모두 BMI, 이 비만도가 전부 25가 넘었어요. 그리고 허리 둘레도 세 분 모두 복부 비만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여승현님의 경우에는 비만이시고 이제 복부 비만도 있으시고요. 공복 혈당이 원래 99까지가 정상인데 105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높은 상태였고요. 또 고지혈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김대한님은 마찬가지로 복부 비만, 그다음에 이제 간 수치도 높고 중성 지방 수치도 높으셨어요. 그리고 김재희님도 이제 마찬가지로 복부 비만에다가 간 수치가 높으셨는데요. 세 분의 이런 생활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음식 어떻게 드시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뱃살이 최대 고민이었던 승현 씨의 일상입니다. 아이들 등원 준비로 바쁜 아침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과자와 간식이 가득합니다. 오늘 뭐 장과 고민하세요? 아니요, 장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먹을 간식들 좀 사왔어요. 비슷한 거를 되게 많이 샀습니다. 아, 네, 이거 커피인데 살 빼려고 그러면은 블랙을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블랙을 좀 먹다 보면은 약간 쓰더라고요. 그래서 먹기 힘들어가지고 헤이즐넛 맛으로 저는 좀 많이 사오는 편이에요. 오전 내 미뤄놨던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신없던 아침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 커피 한 잔은 필수. 물처럼 수시로 마시는 달달한 커피에 과자까지 더해줘야 나른한 업무 시간에 탄력이 붙는다는 승현 씨. 아까는 네, 단백질 쉐이크만 먹은 상태여가지고 배는 조금 그냥 달래는 정도여서 자꾸 먹게 되네요. 어느덧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그녀의 손에 들린 건 다름 아닌 치킨과 콜라. 거기다 맥주까지 더해지니 금상첨화의 야식 한 상이 준비됩니다. 아이들도 재우고 집 정리도 마쳤으니 오롯이 본인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 한적하고 고요한 여유로움이 좋아 끈을 내도 끊지 못하는 습관 중 하나가 됐답니다. 껍질은 몇 개 드세요? 다이어트 하는데 그래도 껍질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항상 뜯고 먹어요. 남아있는 양심인가요? 네. 여승현님의 경우에는 야식과 맥주 그리고 그 시럽을 넣어서 드시는 커피가 끊으셔야 되는 게 가장 이제 최우선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뱃살 고민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뱃살이 이제 피하 지방이 많은 분들이 있고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둘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실히 더 복부 비만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내가 얼마나 내장 지방이 많고 이런 것들을 자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짧은 기간 동안 허리가 굵어졌다. 네, 두 번째, 윗배가 나왔다. 열한 개의 문항 중 5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내장 지방형 비만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체험단 3사람은 내장 지방 진단 기준인 5개를 넘어 8개 이상의 항목을 체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이 뱃살이 찌면서 복압이 증가하면서 요실금이라든지 하지 정맥류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혹시 사례자분들 중에 이런 뭐 요실금이라든지 하지 정맥류 증상이 있는 분 계신가요? 아, 다 계신가요? 네. 다리가 많이 아픈 것 같고 네.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것 때문에 수면장애도 오는 것 같고요. 수면장애도 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네.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그렇죠. 부분은. 맞아요. 붓는 느낌이 들고 다리 무겁고 그럼 너무 피곤하실 거예요. 맞아요. 김대한님은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자다가 갑자기 네. 이러면 부끄러운데 뭐가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뭣도 모르게 흡연이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는 네. 느낌이 나도 모르게 또 화장실 가고 네.
그런 증상이 좀 있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네. 요실금 수술을 했었고요. 네. 그럼에도 수술을 했는데도 네. 그 증상이 있어서 이게 잘못됐나 싶은 생각도. 네. 근본이 이제 우리가 골반 저근이라고 하거든요. 뱃살 때문에 이 복압이 올라가면서 골반 저근이 약해져서 수술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하시면 수술하는 게 맞는 거고, 제일 근본은 뱃살을 빼시는 게 제일 근본 치료죠. 복부 비만은 위험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4대 성인병은 물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발생 가능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으로도 확인됐는데요. 또한 비만이 대장 선종성 용종 발생을 1.5배 높여 대장암 발병률 또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승현님의 경우에는 식습관은 저희 채소를 많이 좀 드시고요. 특히 이제 단백질을 드셔야지 근육량 소실을 막고 지방을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도 하루에 최소 1리터 이상은 드시고요. 또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승현 씨를 위한 솔루션, 간헐적 단식을 통한 체중 조절. 다음은 독하게 체중 감량을 결심한 김대한 씨의 일상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을 만끽할 겸 가벼운 산책을 나선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내 발걸음을 돌리시네요. 달달한 거 뭐 있어요? 티핑 올리는 거? 크림 올라간 거 찾으시는 거예요? 예. 그럼 아인슈페너나 크림 모카 있어요. 예. 그리고는 크림 모카 하나랑요. 꿀자몽 에이드 하나랑요. 길어질 산책에 앞서 당 충전이 필요하다는 대한 씨. 넉넉하게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갈증을 달래기 위한 것 치고는 고열량 음료가 눈에 띄는데요. 생크림 가득 얹은 달콤한 커피는 단숨에 원샷. 김대한 씨, 다이어트 중인 거 맞죠? 곧이어 시럽에 절인 꿀자몽 음료를 시도합니다. 넉넉하게 들어간 과일 조각까지 야무지게 먹은 후에야 대한 씨의 산책 준비가 끝이 났는데요. 과연 이런 식의 당 충전은 정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단맛을 내는 식품을 당류라고 하는데요. 당류는 섭취 후에 현미, 보리 같은 통곡식류보다 포도당으로 빠르게 전환되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피로가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포도당이 인체 내에서 대사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B1이 필요하고, 이때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해주지 않으면 결국 원활한 대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에 따라 다시 피곤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흡족할 만큼의 당 충전 후 다시 산책을 이어가는 김대한 씨.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이번에는 기억 후 비만에서 탈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데요. 꽤 오랫동안 걷다가 잠시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도 맛있게 먹네. 너무 맛있겠다. 지금 뭐 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라면 먹는 거 먹방 보고 있습니다. 먹방이요? 예, 배가 고픈데 이걸 보면서 그냥 먹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중국 음식점. 참았던 식욕은 결국 이렇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혼자 무려 3인분의 음식을 시켜 허겁지겁 먹고 마는데요. 샐러드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하고 무거운 간식 대신 과일 음료를 택하며 노력했던 오늘. 먹는 방송으로 대리만족하며 잘 절제하나 싶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폭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순식간의 식사 마무리. 김대한 씨가 왜 무너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방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리 만족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더 먹게 되는 거죠. 음식을 사진이나 영상 형태로 접하면 식욕이 자극된다는 푸드 포르노. 실제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먹는 방송이 두뇌를 자극해 보는 것만으로도 식욕 촉진 호르몬을 과다 분출하고 결국 과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대한님의 경우에는 이제 탄수화물을 워낙 많이 드시니까 그래서 고탄수화물에 의한 중성지방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조금 높다고 보시면 돼요. 탄수화물 먹고 나서 또 탄수화물. 그래서 이렇게 고열량 간식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북부 비만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고혈압이랑 비만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비만인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한 3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살이 찌면 혈압이 증가하고 또 신경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고혈압을 유발하는데요. 일단은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는 첫 번째는 약을 드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시면은 약을 끊어볼 수 있습니다. 김대한님에게 맞는 다이어트법을 소개해 드린다면 대쉬 다이어트라고요. 이 고혈압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언급되는 다이어트 식이요법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 싶어요. 김대한 씨를 위한 솔루션, 고혈압 치료를 위한 대쉬 다이어트. 이번엔 김재희 씨의 일상입니다. 저녁 준비로 한창 분주한 그녀. 오늘의 반찬은 달걀말이. 노릇하게 구워진 한 점이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원래 음식은 간을 볼 때가 가장 맛있는 법이죠. 그런데 제이 씨는 아예 선체로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식사하시는 거예요? 아, 예. 저가 먼저 먹고 챙기는 게 더 낫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네, 빨리 먹어요.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뿌듯한 건 없죠. 그런데 아이들 밥그릇에 반찬을 올리는 동시에 본인도 하나하나 집어먹는 모습. 겨우 젓가락을 놓고 앉았는데 그녀의 손길이 향한 곳은 간식 바구니. 언제 밥 먹었냐는 듯 계속 과자에 손이 갑니다. 허겁지겁 먹었던 저녁 식사가 양에 차지 않았나 봐요. 배고프진 않은데 그냥 습관처럼 하나씩 까서 이렇게 먹게 되는 습관이 됐어요. 오며 가며 습관처럼 찾는 간식통. 양이 상당합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미루던 집안일을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이 씨 옆에 자리한 주전부리. 효주야, 저기 빨래진 개게 빨래진 갖다 줘. 민성아, 엄마 핸드폰 좀. 효주야, 이거 빨래진 갖다 놓을까? 민성이도 이거 빨래진 갖다 놓자. 살이 찌면 건강에도 영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몇 년을 굳어온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체중 조절을 하던 때와 달리 이제는 다이어트가 무엇보다 어렵다는데요. 그래서 점점 더 간편하고 빠른 방법인 각종 영양제로 건강을 챙기고 있답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노화도 생기고 살이 찌니까 자꾸 이제 몸을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영양제를 이렇게 여러 가지 먹고 있어요. 식탁 한쪽에 빼곡히 자리 잡은 영양제. 그런데 좋다는 건 이것저것 잘 챙겨 먹으면서도 이걸 다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데요. 근데 영양제를 좀 많이 드시던데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아이들 넷을 또 감당을 해야 되고 네. 건강해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좋다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챙겨 먹고 다이어트로 오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한 요거는 꼭 빠뜨리지 말라고 하는 이제 건강식품이 있어요. 3가지가 유산균,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 그다음에 비타민 B예요. 이 3가지가 이제 기초 대사량을 올리고 살을 잘 빼주기 하기 때문에 저는 이 3가지는 꼭 추천을 드리거든요.
특히 이제 유산균 중에서도 우리가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하는 모유 유산균이 있어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 유산균, 줄여서 우리가 BNR17 유산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만균이라고 불리는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균주가 이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분리하고 배양한 유산균이라고 우리가 모유 유산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모유를 먹은 아이가 분유를 먹은 아이보다 장내 유익균이 10배 더 많다는 결과가 있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모유를 먹은 아이에 비해 분유를 먹은 아이의 비만도가 1.28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BNR17 유산균의 체지방 감소 원리는 무엇일까요?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물들은 소화 흡수가 빠른 이 단당류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BNR17 유산균은 이 단당류 성분을 이 다당류로 합성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BNR17은 당을 섭취했을 때 지방으로 저장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지방을 체내에 축적해서 식욕을 유발하는 비만균인 이 퍼밀큐티스의 억제를 도와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12주간 BNR17 유산균을 섭취한 쥐의 변에서 다당류 함량이 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엄청 많은 다이어트 보조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를 위해 성분도 모르는 약을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뭐 이뇨제, 설사약 이런 다이어트 약으로 착각해서 드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비만도 심각한 이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입증된 이 비만 치료제나 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보조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재희 씨를 위한 솔루션.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영양제 선택. 지금부터 비만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요리를 저와 함께 배워볼 건데요. 여태까지 요리 연구가 선생님들께서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해요. 그 말인즉슨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실 건데 되게 쉬워요. 우리 설탕 많이 넣잖아요. 근데 설탕이 이게 단순당이에요. 설탕을 먹으면 그대로 나의 배와 허벅지와 엉덩이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양파당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요리의 기본인 양념 재료, 양파당 만들기. 자, 이 양파를 일단 이렇게 잘라요. 자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잘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양파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래서 염증도 잡아주기 때문에 좋고요. 또 이게 볶아서 먹으면 이제 설탕에 거의 한 40배 가까운 달콤한 성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훨씬 건강에 좋은 거죠. 조금 안 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희가 배를 반 개 정도 같이 넣어요. 그냥 넣는 것보다는 우리 그 강판에 있잖아요. 강판에 이제 살살살 갈아서 넣어주시면 훨씬 좋으세요. 특히 이제 배에는 소화 요소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소화도 잘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약간 우리 그거 볶다 보면 이제 카라멜색으로 변하잖아요. 그까지 볶으시면 돼요. 좋아요. 이 상태로 보관하거나 소분 후 냉동하여 사용해도 좋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동태살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원래 우리 동태살은 뭐 이렇게 기름에 구워야 맛있잖아요.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야 맛있는데 이래도 맛있습니다. 데친 동태살과 두부를 이용한 고단백 샐러드. 저희가 다이어트 시기이기 때문에 칼로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름에 굽지 않고요. 끓는 물에 이렇게 살짝 익힐 거예요. 그래서 살을 충분히 익히고 우리가 너무 소금을 많이 넣으면 안 되지만 살짝 식초나 레몬을 좀 뿌려주시고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면 단백질도 응고가 되고 또 살균도 되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두부를 이제 3분의 1모를 저희가 쓸 거예요. 콩 단백질이 여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두부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이렇게 조금 더 익는 동안에 제가 오리엔탈 드레싱을 할 거거든요. 자, 간장 2스푼,
설탕 2스푼, 물도 2스푼, 이 참기름 1스푼. 살살살 해서 이제 오리엔탈 드레싱이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에 이제 깨나 이런 거 좀 넣으셔도 좋고요. 구운 두부와 동태살로 한층 더 푸짐해진 샐러드. 맛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아까 제가 그 양파당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넣으셔도 좋아요. 설탕 대신 더 도움이 되겠죠? 기름에 구워 먹기만 하던 동태살과 샐러드의 만남. 그리고 설탕을 대신할 양파당까지. 체험단 세 분이 직접 맛을 봤는데 어떤가요? 생각보다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집에서 만들기에도 간단하고 너무 맛있고 생각보다 되게 달아가지고 놀랬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서 하면 건강하게 되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덧 닥터하우스의 마지막 코스, 운동 솔루션 시간입니다. 허준모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맞춤 처방 운동은 줌바라는 운동인데 운동을 처음 할 때 가장 힘든 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재미도 없어서 못 하시는데 줌바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반복되는 동작들로 진행하기 때문에 즐겁고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시게 될 운동 동작은요. 고혈압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아주 가볍게 걸으면서 양손을 좌우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어렵지 둘, 않고 신나는 하나, 동작이네요. 오케이. 요게 고혈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작. 두 번째 동작은 뱃살이 많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조금 더 많이 되는 동작인데요. 일명 골반 털기라는 동작이라고 해서 한쪽 다리를 빼주시고 골반을 낸 상태에서 당기듯이 골반을 튕기면서 옆구리까지 자극을 시켜주는 동작입니다. 튕기듯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정열적이게 한번 털어볼게요. 자, 복부 쪽에 자극이 오게끔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체험단 둘, 세 분 하나, 모두 둘, 재미있게 하나, 운동하는 것 같아 보기 좋은데요. 오케이. 특히 이 동작은 복부와 옆구리에 효과적이라고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렇게 맞춤 처방 운동으로 줌바 동작을 배워봤는데 사례자분들도 꾸준히 운동을 하셔서 건강해지시고 복부 비만도 잡으시고 가지고 있는 질병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험단 세 분 모두 화이팅!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게 해준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8월의 어느 날 화물 트레일러와 승용차가 부딪혔던 큰 사고. 대퇴골 골절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무릎뼈 골절, 종골 골절, 그리고 다리 하지 쪽에 비골신경 손상으로 여러 번의 수술이 필요했을 것 같고 이로 인한 합병증들이 많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10번의 수술이 반복됐고 1년이란 시간 동안 입원이 필요했던 상황. 특히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말에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던 밤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죠. 그때는 차라리 제가 더 다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죠. 너무 심하게 다쳤고 생각보다. 그리고 입원 기간도 점점 길어지니까 힘들어하는 것도 보이고.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도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냈던 주인공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제작진을 환영해주는 한 여성. 아까 사진 속 그분 맞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개월 만에 30kg 감량에 성공한 그녀. 전후 비교 사진만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 당시에 장애가 남는다는 얘기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하루라도 편히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이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빨리 나아야 되니까 몸에 좋다는 걸 자꾸 챙겨 먹는데 움직임은 당연히 너무나 현저히 없고 그냥 병원에만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살이 너무 많이 쪘죠. 긴 입원 생활로 20kg이 쪘고 그로 인한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던 그녀. 게다가 살이 찌니 이곳저곳 건강에도 비상 신호가 켜졌습니다.
내과적으로는 이제 콜레스테롤도 높고 고지혈증도 있고 이제 복부 비만이라든지 내장 지방도 높고 이랬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이제 진단을 받고 이렇게 막 너무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내적으로 다 문제가 생긴 거죠. 대사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심장질환 및 당뇨병, 뇌졸중을 비롯해서 건강 문제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5가지 위험 요소들인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 혈증, 낮은 HDL, 비만, 특히 복부 비만 등의 3가지 이상을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변화할 수 있었던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누워서도 운동하기. 예, 일단 침대에 누우셨는데 어떤 운동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운동할 때는요, 손을 이렇게 들기, 손은 자유로웠기 때문에 손을 들고 동그라미 그리고 처음에 발은 당기고 밀고, 그러니까 뒤쪽 다리 늘리기, 앞쪽 다리 늘리기 이런 정도밖에는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오른쪽 다리는 올렸고 왼쪽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왼쪽 다리는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손으로 살짝 이제 몸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발을. 얘가 손으로 안 움직이면 못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가능해지고는 이 다리를 올려요. 그리고 이렇게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배에 힘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많이 올리지 못하고 여러 번 올리지도 못해요. 그냥 해요. 회복 기간이 길었던 만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던 상황. 그래도 그녀는 일단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30kg 체중 감량 노하우 2번째. 자극적인 음식을 줄여라. 식습관 개선. 예전에 식습관이랑 좀 식단이 바뀌셨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여태까지 좋아했던 게 짜고 달고 맵고 아주 자극적이고 막 피자, 치킨. 근데 이 나쁜 놈들을 잡기 위해서 경찰을 불렀어요. 112. 뭐냐면요. 좋은 단백질 1이고요. 그 다음 탄수화물 1, 그 다음에 야채 2. 이래서 112 방법이에요.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으로 꾸준히 노력했다는 조혜진 씨. 처음에는 양념 덜 된 식사가 넘기기도 힘들었지만 점차 식습관이 자리 잡은 후엔 속도 편해졌다고 하네요. 또 다른 사례자를 만나러 간 곳, 봄꽃이 만개한 공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조깅 중인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분 역시 어마어마한 체중 감량에 성공한 주인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윤원재 씨 맞나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옛날에 덩치가 크다고 하셨다는데 지금 몸을 봐서는 모르겠거든요. 옛날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3kg만 더 쪘으면 군대 안 갔을 정도로 많이 쪘었어가지고 지금은 옛날이랑 좀 많이 다르죠. 몇 킬로 오셨어요? 거의 118kg, 115kg까지 나갔었던 것 같아요. 45kg 체중 감량에 성공한 윤원재 씨. 옛날에 이랬던 몸 사진이나 옛날에 저 많이 쪘을 때 좀 덜 쪘을 때가 이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쪽에 당뇨가 살짝 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약이나 인슐린 주사도 막 가끔 보면서 저는 근데 남일이라 생각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살짝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을 빼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당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다이어트. 그의 45kg 체중 감량 노하우를 들어봅니다. 네, 저는 주로 경치 좋은 공원에서 걷거나 뛰면서 많이 좋은 음악 들으면서 했던 것 같고 뭐 인터벌도 자주 해서 효과 많이 본 것 같아요. 인터벌이요? 주로 걷다가 좀 빨리 뛰다가 조금 또 걷다가 빨리 뛰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심장 박동수를 좀 높여주는 건데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감량하며 조깅의 매력을 느껴 지금까지도 규칙적으로 운동 중이라는데요. 또 하나 원재 씨가 꼭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식단. 자극적인 외식 메뉴의 유혹에서 벗어나 가볍고 건강한 한 끼를 추구한답니다. 그전에는
밤에 야식도 많이 먹었고 햄버거도 많이 먹을 때 막 2-3개씩 먹고 살 빼면서 탄산도 거의 끊고 저는 주로 샐러드 집이 요즘 많이 생겼으니까 샐러드를 사서 먹거나 해서 이렇게 클린 식단 찾아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꾸준한 노력 끝에 알게 된 노하우. 챙겨 먹고 움직이기 귀찮아도 끈기 있는 행동에서 오는 변화가 마음에 든다는 원재 씨입니다. 닥터하우스에서 만났던 3명의 체험단. 맞춤 솔루션을 받아 보름간의 다이어트를 진행했는데요. 가벼운 식단과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온 3사람.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전과 같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하고 허리둘레를 쟀는데요. 허리둘레는 김대한 씨 15cm, 김재희 씨는 6cm 감소했고 여승현 씨의 경우 체중과 체지방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